제가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. 붙었어요. 붙었고요. 다음 주에 면접 다시 볼 거야 라고만 얘기하고 어떤 날짜인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줬어요. 그리고 메일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메일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. 저번 주 내내 목요일까지. 그래서 나는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면접 준비를 하는데 처음 그냥 생짜배기로 준비할 때랑 이미 1차로 봤잖아요. 심지어 내가 병동을 원하던 사람도 아닌데 병동 담당자인 그 수쌤이 와가지고 면접을 볼 거고 분명히 왜 회복실을 넣었냐도 물어볼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니까 막 외워야 될 대본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. 목요일쯤에는 이제 아예 이거 무조건 실습하는 도중에 그냥 내려오라고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돼서야 코디네이터가 왔어. 그 인사팀인 거지. 인사팀 대장님이 오신 거지. 잠깐 나와보래 나보고 실습하고 있는데 하다가 네 하고 그냥 총총총총 갔지. 이제 면접 보나 보다 하면서 부서를 딱 나오니까 Congratulation! 라고 하면서 오퍼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. 저한테. 나를 채용하기로 했대. 나 면접 다시 안 봐도 되는 거냐 하니까 그냥 논의 끝에 나를 넣기로 했대요. 그냥 채용을 하기로 했대요. 병동에. 굉장히 쟁쟁한 후보자들이 많아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튼 뽑혔으니 다행인 거죠. 그리고 이제 병동을 들어가니까 지금 내가 있는 중환자실 수쌤이랑도 상의를 많이 했나 봐. 그 수쌤이 굿잡! 이러면서 눈 마주치니까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뭘 잘했어? 난 뭐 한 게 없는데. 호주에서의 조례 전형인 T-Triple-P를 합격을 했고요. 뉴그렛이라고도 하고 T-Triple-P라고도 하는데 근데 T-Triple-P는 제가 보니까 남호주에서만 쓰는 명칭인 것 같아요. 그냥 보통 뉴그렛이라고 하는 것 같고 다른 도시들은 일반 간호사로 지원을 해도 됐지만 뭔가 기반을 잘 다지면서 적응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일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요. 갓 졸업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 티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다들 그냥 일반 RN으로 시작하는 거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. 워낙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한테는 밀리기도 하고 영어도 문제니까요 보통. 저는 이제 운이 좋게 합격을 했고요. 그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. 그냥 서류를 먼저 넣고 그리고 그 서류에서 걸러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고 결과를 말해주는. 면접은 2차까지는 안 가더라고요. 저는 2차까지 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면접은 그 면접관 2명, 면접자 1명 해가지고 2대1로 면접을 했고요. 제가 지원한 병원은 서류에서 되게 많이 걸렀나 봐요. 아니면 뭐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지. 보통 애들레이드 병원들은 대부분 그룹 면접을 봐요. 그냥 뭉탱이로 한 번에 팍팍 그냥 지원자들 한 번에 다 보려고 그냥 그룹 토의를 시켜버려요. 거기서 그냥. 제가 지원한 병원은 이제 2대1로 좀 제대로 지원자들을 보려고 하는 느낌이 강했고 일단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한국에서는 그 뭐였는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초록일 거야. 근데 그렇게 불리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병원별로 이제 역대 물어본 인터뷰 질문들이 쫙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. 족보인 거지 일종의. 그거를 이제 무조건 다들 사서 읽고 다 외워서 준비를 하는 편이고 근데 호주는 그런 게 없어요. 아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 도는 그런 족보 같은 건 없고요. 그리고 애초에 목표가 면접을 부시자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말하고 오자. 병신처럼만 말하지 말자 그런 목표였고 막 엄청나게 잘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. 전혀. 받은 질문이 뭐냐면 왜 이 병원으로 오고 싶냐 예상한 거였죠. 아주 스무스하게 얘기했죠. 그 뒤로 바로 물어본 게 우리가 너에 대해 잘 몰라. 그러니까 한번 너에 대해 말해봐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뭔가 너에 대한 소개를 해봐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널 모르는데 너에 대한 어필을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들렸어요. 그래서 뭐 성장 과정 이런 거는 저는 듣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왜 간호사를 선택하게 됐는지 왜 호주에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. 뻔한 것들이에요. 그냥 뭐 나는 그냥 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고 대화하는 게 좋고 누군가의 곁에서 세심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관찰하고 간호를 제공하는 그 과정이 나는 정말 뜻깊은 거라고 생각한다. 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환자와 보내니까 그런 얘기들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커버리 부서 간호사의 키 널싱이 뭐냐고 생각하냐 였어요 질문이. 근데 이게 호주잖아요. 그 질문자가 호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. 그분이 키를 K-nursing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한테는. 그러니까 K랑 키랑 그 사이로 말을 하는 느낌? What is K-nursing?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얼마나 당황했는지. 왜냐면 제가 그 직전에 한국에서 간호사를 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백그라운드를. 그 후에 바로 나온 질문이 K-nursing이니까 지금 K-nursing을 물어본 거야? K-뷰티에 이은?
그럴 리가 없는데? K 널싱은 유명하지 않은데? 그냥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지. 그냥 엄청 당황했어요 그때. 그냥 막 이러면서 고민하는 척을 하니까 Essential Nursing으로 바꿔서 물어보셨어요. 아, 그제서야 그게 키였구나 하는 걸 알고 회복실에서 실습했을 때 주로 포커싱을 했던 부분들을 얘기했죠. 아, 중간에 시나리오 관련된 것도 물어봤었어요.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거.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널스가 너한테 언카인드하게 굴면 어떻게 대응할 거니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. 니네가 괴롭혀봤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답이 되진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대해도 저는 카인드하게 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계속 미인하면 어떻게 할 거니? 언카인드하게 굴면 어떻게 할 거니? 시니어 널스한테 그러면 물어볼 것 같다. 그 어드바이스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해 나갈까요?를 물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언카인드하게 구는 널스한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내가 실수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다고 대화를 할 것 같다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도 계속 괴롭히면 어떡할 거니? 그럼 뭔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답을 안 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.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매니저한테 가서 대화를 하라고.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매니저다. 수간호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왜 널 뽑아야 해? 를 물어봤어요. 질문 되게 어렵잖아요. 거만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, 제가. 거기서. 이거 얘기하기 싫은데. I worked as a nurse in Korea and I have a surgical ICU background, so I would be better than other graduated nurse 라는 얘기를 했어요.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생각나는 문장이 그거였어요. 어쩌면 내 인성이 거기까지인 거지. 한국이었으면 돌려서 얘기했겠죠. 다른 후보자들을 내려치고 깎는 그런 마이너스가 될 법한 답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.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저도 말할지 말지. 근데 호주라서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질러버렸고 그 뒤에 질문은 이제 뭐 언제부터 일이 가능한지랑 이제 계약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대답을 잘하진 않았는데 면접을 잘 보진 않았어요. 그리고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면은 새롭게 졸업하는 간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이 분야에서 계속 내가 내 스킬을 키워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면접에서 전반적으로 나는 이미 스킬풀한 사람이고 니네한테 더 배울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여기 스태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는 걸 계속 얘기했었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얘네가 저를 뽑아준 이유는 제가 지금 지원한 이 병원에서 제가 실습을 2번이나 했잖아요. 이 병원만의 자체적인 그 매니저급들은 전부 다 볼 수 있는 실습생 평가지가 있어요. 학교 평가지도 따로 있거든요. 근데 얘네 자체 평가지도 따로 있어요. 근데 그건 우리한테 안 보여줘요.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이제 다 쓰는 거야. 일지를 얘가 뭘 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태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공유 폴더에서 다 볼 수 있게 해놓은 기기 따로 있어요.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퍼실을 보여줬어. 첫 번째 퍼실이 저한테 내부 평가지가 있거든? 근데 내가 너 진짜 잘 써줬어. 한번 볼래? 하면서 보는데 막 미친 실습생처럼 써놨더라고요. 제 첫 퍼실이 그때. 근데 이게 뭐냐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냐 하니까 만약에 이 지원자가 병원을 지원하거나 한다면 다 본다는 거예요. 그 인사과 사람들이 다 본대요. 지금 제 실습 담당 퍼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 우리 병원 지원했다길래 내가 거기 엄청 잘 써놨다. 원래 지금 쓰는 기간이 아닌데 미리미리 너 뽑으라고 내가 엄청나게 잘 써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. 몇 번이 저번 영상에도 말했고 이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중환자실 수간호사 선생님이랑도 저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병동에서 일해도 괜찮은 사람 같냐 그런 것들을 되게 토론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레퍼리 추천인 있잖아요. 추천인. 그 호주는 추천인 문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. 이 지원자가 일을 해도 괜찮을 사람이에요. 같이 일을 해도 좋을 사람이에요. 라는 거를 보증해주는 그 추천인 문화가 호주는 다 있어요. 제가 그 추천인을 회복실 수생으로 써놨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떨어진 게 레전드. 아마 그래서 뽑힌 게 아닐까 싶어요. 레퍼리도 워낙 좀 화려했었고 퍼실들이 힘을 많이 써줬고 저를 위해서 낙하산 아닌 낙하산인 거지. 실습을 굉장히 열심히 임해서 얻어낸 취업의 기회는 맞지만 실습생들을 대상으로는 서류를 따로 또 받았었고 이 병원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제 채용을 한 거잖아요. 아예 지원한 분야가 다른데도 그 분야로 그냥 꽂아준 거니까. 호주는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듣던 대로 굉장히 인맥 사회인 것 같고 일에서 실습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. 요즘 되게
느끼는 거긴 한데 저번에 실습한 부서는 대부분이 필리핀 사람들이었거든요. 또는 아시안? 지금 있는 중환자실은 전부 백인이란 말이에요. 70%는 호주 사람들이고 그리고 30%는 인도 사람들이에요. 대부분이. 정말 찐 오진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꼈는데 호주는 나대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나대면 안 되겠지. 너무. 근데 제가 말하는 나대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너무 오고 싶고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가고 싶다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.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을 해야 좀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이 부서에서. 계속 스몰톡을 하는 거야. 너무 즐겁다 여기서 일하는 게. 너는 여기서 일하는 거 어때? 한국이랑은 어떤 게 다르고 여기서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해요. 그냥 얘기해. 그냥 둘이 단둘이 있을 때 간호사들이랑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. 그 점들을. 호주에서 실습을 할 때 마지막 학년이고 또는 마지막 실습이고 하면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취업의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채용 과정에서 실습생들이 말도 안 되게 유리하구나 그냥 그런 것도 느꼈고요. 아니 외부인들은 어떻게 이걸 뚫고 취업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. 아니 티어가 너무 작으니까 좀 치사하긴 하다 그런 생각. 실습 안 한 사람들은 기회가 거의 없겠구나. 이런 사립병원은. 지금 제 실습 담당 퍼실리테이터가 그 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냥 할머니예요, 할머니. 백인 할머니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수쌤이랑도 거의 대등한 위치인 거야. 워낙 짬이 엄청나셔가지고 지원할 때 그 부서들 중에서 중환자실은 선택지에 없었어요. 중환자실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 짬이 엄청난 퍼실이 얘기하기를 보통 실습생들은 실습이 총 2달이면은 7주쯤에 거의 막바지에 이제 환자를 전부 다 맡게 시키는데 중환자실이니까 둘째 주 시작할 때부터 너는 모든 환자를 너가 다 맡았었고 다 케어하지 않았냐. 그래서 만약에 너가 6개월의 프로그램을 병동에서 보낸 후에 여기 중환자실에 오고 싶다고 코디네이터한테 한번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기 안 뽑는다 들었는데요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요? 이러니까 너 꼭 그때 코디네이터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너민 걔한테 메일을 꼭 보내라고 그리고 그 뒤로도 쭉 있고 싶으면 있어라. 내가 봤을 때 너는 너를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다. 무조건 받아줄 거라고 너라면. 너는 다르다고. 이게 근데 칭찬도 아닌 게 왜냐면 제가 진짜 학생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간호사였잖아요. 여기를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중증도의 환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케어를 했던 사람이고 가짜 학생이잖아요. 당연히 다르겠죠. 또 느낀 게 중환자실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꽂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. 자리가 잘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구나. 내부 이동을 하는구나. 한국은 실습 잘한다고 채용되지 않잖아요. 애초에 실습에서 잘하는 걸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한국은 일을 안 시키니까요. 일을 잘한다고 내부에서 바로 말이 돌아가지고 쟤 뽑자 저 학생 뽑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병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일단은 취업 걱정은 덜었네요. 다음은 영주권입니다.